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5페이지 제3과목 기계 전기 기초이론 이 부분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중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중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자, 하중, 이것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 이것이 이제 과있는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요. 압축 하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을 해서 그 부분을 그 물체가 압축하는 그런 하중. 그래서 압축 하중, 그 다음에 인장 하중. 이 인장 하중은 물체에 작용을 해서 그 부분을 늘어나게 하려는 힘을 말하죠. 하중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천단 하중. 천단하면 자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을 해서 그 부분을 자르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전단하중 이렇게 말을 해요.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있는 문제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해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맞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응용 문제로 또 이렇게 과있는 문제를 제가 봤는데요. 이 끝이 고정된 와이어로프 한쪽 이것을 이제 당겼다. 그러면 와이어로프에 작용하는 하중은 인장하중이 되겠죠? 인장하중. 이러한 문제도 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과있는 문제에 또 출제가 되어 있고 또 하중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교재 7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 승강기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기초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응력이 나오고 있어요. 응력. 용어가 좀 생소한 것도 같습니다만은 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트레스 이렇게 말을 해요. 응력은 외력이 가해졌을 때 어떤 물체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그 물체 속에 생기는 저항력을 말합니다. 뭐 이해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이 그 물체에 가해졌을 때 그 물체 속에 생기는 저항력을 응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응력에는 수직응력, 전단응력, 압축응력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자, 수직응력 하면은 단위 면적당 수직력, 수직하중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응력을 수직응력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단응력 하게 되면 단위 면적당 전단력, 전단하중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응력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압축응력 하면은요 단위 면적당 압축력, 압축하중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응력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률을 보시겠습니다. 변형률, 뭐 변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말 뜻 그대로요. 그래서 가로 변형률 하게 되면 분모에 가로 다시 가로 변형률 하게 되면 분모의 처음의 가로 방향의 길이 분의 분자의 가로 방향에 늘어난 길이, 그러니까 처음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이것이 가로 변형률이 되겠죠. 세로 변형률 하게 되면은요, 처음의 세로 방향의 길이 분자에 또 결국에는요, 분모에는요, 처음 길이에 대한 분자는 변형된 길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변형률을 하게 되면 분모에 처음의 가로 방향의 길이 분의 분자의 가로 방향에 늘어나는 길이, 세로 변형률을 하게 되면 처음의 세로 방향의 길이 분의 분자에는 세로 방향의 늘어난 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을 하게 되면 분모의 처음의 길이 분의 분자에는 변형된 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고 뭐 합니다만은 관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높이 50mm의 둥근 봉이 압축 하중을 받아 (0.004의) 변형률이 생겼다고 하면 이 봉의 높이는 몇 밀리미터인가? 자, 이와 같이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변형률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압축 변형률을 하게 되면은요, 압축 변형률을 하게 되면 이 변형률 쪽은요, 분자의 처음의 길이, 그 다음에 분자에는 변형된 길이죠. 변형된 길이. 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 변형률 계산 문제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0.04 니꼬로 50mm, 그 다음에 변형된 길이 자, 수학 공식에 의해서 분수로 되어 있죠? 여기도 분수로. 그러면 1분의 0.04니까요. 자, 곱하면 변형된 길이 이것은 이렇게 곱하니까요. 50 곱하기 0.04.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0.2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이 봉의 높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자 50 여기에서 0.1을 마이너스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49.8mm가 나옵니다. 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률 이렇게 문제가 또 출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처음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훅구의 법칙 이렇게 나와요. 훅구의 법칙. 용수철과 같이 탄성 있는 물체가 외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변형되었을 때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반항하는 보온력의 크기와 변형의 정도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법칙이 후크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자, F 복원력. 이거로는 탄성계수 K, 그 다음에 변형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원력 니꼬르는 탄성계수 그 다음에 변형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결국에는 응력 다시 빠르서 복원력이요.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률에 비례한다. 이것이 뭐냐면 후크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4. 허용 응력과 안전율이 나와요. 허용 응력하면 안전상 허용되는 최대 응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응력하게 되면 기계나 구조물을 실제로 사용 시 각 부분에 생기는 응력을 말하죠. 그래서 참고표 해놨는데 탄성 한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사용 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어서 양가로 3번에 안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율, 이 계산하는 것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안전율 하게 되면 외부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안전율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율을 하게 되면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 그러니까 파괴 강도를 말해요. 극한 강도를 파괴 강도. 그래서 이 안전율 공식 허용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상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응력을 허용 응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공식입니다.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 파괴 강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에서는 변형률 계산하는 거, 뭐 공식은 분모의 처음의 길이분의 분자에는 변형된 길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간단합니다. 이어서 후크의 법칙.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어서 안전율.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 즉 파괴 강도다.
이렇게 정리도 해보시고요. 이어서 이 승강기 주요 기계 요소별 구조 원리 1. 링크 기구. 이 링크 기구, 자, 이 링크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서로 길이가, 그러니까 서로 길이가 다른 막대를 연결하여 한쪽 막대를 회전시키면 다른 막대는 다른 운동을 하도록 하여 동력을 전달시키는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서로 길이가 다른. 자, 그러면 이 링크는요, 최소 4절, 최소 4절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길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레버, 이건 이제 고정절, 자, 이걸 크랭크, 그 다음에 커넥팅, 로딩, 이렇게 이제 4절 링크를 이제 이렇게 명칭을 이와 같이 이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레버를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크랭크요. 얘는 이렇게 원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링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길이가 다른 막대를 연결하여 한쪽 막대를 회전시키면 여기 레버를 이렇게 움직여서 원 운동을 하도록 크랭크,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는, 이것이 뭐냐면 링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역시 하나의 이제 절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링크에서 절이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 뭡니까? 크랭크.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이와 같이 움직인다면 크랭크, 이 절은 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링크에서 절이 회전 운동을 하는 거, 크랭크,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77페이지를 보시면 캠이 나와요. 이 캠 그대로 암기를 해주세요. 캠은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운동, 진동으로 변환하는 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주 용어가 생소하죠? 기계 쪽이죠?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은 다 기계. 캠은 회전운동을 직선 또는 왕복운동 또는 진동으로 변환하는 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캠에는 입체캠, 다시 말해서 실체캠과 평면캠이 있어요. 그래서 입체캠에는 그와 같이, 평면캠에는 그와 같이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참 힘든 얘기죠. 그래서 평면캠 쪽만 한번 보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평면캠에는 하여튼 판캠, 확동캠을 정면캠 이렇게도 말해요. 직동캠, 반대캠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활차가 나와요. 도로래. 1번에 정활차, 2번에 동활차가 나옵니다. 이 정활차 하게 되면 이 도로래가 고정이 되어 있죠. 정지된 활차, 2번의 동활차는 동작하는 활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정활차인지 동활차인지 이렇게 금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활차를 보면 쉼의 방향만 바꾼다 그랬죠.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정활차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W, 하중, 자, 시부에 로프로 걸어가지고 P로 이렇게 당기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활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P는 이꼬로 W. 그러니까 W를 올리는 데에는 그만한 힘이 들어간다 이거죠. 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 무게와 똑같아요. 그런데 동활차, 이 동활차인 경우에, 동작하는 활차인 경우에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정활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활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반만 들어가면 무엇이 힘이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W는 EP가 되겠죠. 자, 뭐 이걸 암기를 하셔도 되고 뭐 암기를 이걸 하셔도 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활자인 경우에는 무게 반의 힘만 가지면 W 무게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번에 복활차가 나옵니다. 이 복활차인 경우에는 고정도로래 하나, 뭐 둘, 고정도로래와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래, 동활차, 고정도로래와 그 다음에 움직도로래를 조합을 한 이것이 뭐냐면 복활차입니다. 자, 이 활차 쪽에도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특히나 동활차 잘 보셔요. 그림 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어서 복활차. 이 복활차인 경우에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자, 물론 W는 2의 N승 곱하기 P.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동활차 수를 말해요. P라고 하는 것은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이고요. 자, 이 공식인데 78페이지 보시면
78페이지. 먼저 W는 3P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동도로래에서 고정도로래로 로프가 몇 개가 걸려 있습니까? 3개. 이와 같이. 자, 이번에 2번 보시면 W는 이거로 4P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동도로래에서 고정도로래 로프가 몇 개 걸려 있습니까? 4개. 자, 이번에는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오면 W는 이거로 P 곱하기 2에 자승되어 있죠. 이동도로래에서 고정도로래 자 걸려 있는데 이동도로래 몇 개입니까? 2개.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4번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동도로래에서 고정도로래 자 이동도로래 몇 개입니까? 3개. 자, 이와 같이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P는 4분의 1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요. P는 2의 자승이니까요. 4분의 1W. 무게의 4분의 1 10만 가지면 올 수 있다 이거죠. 복활제인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요. 이것은 P는 8분의 1 W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게의 8분의 1 10만 가지면 들어올릴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3번, 4번 이런 폭발자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심, P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또 이해만 해 주신다면 이동할 때 몇 개예요? 이것만 알면 사실적으로 공식 암기를 하시고요. 쉽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4번 기호 쪽을 보시겠습니다. 기호. 이 기호 모르시는 분 없겠죠? 기호는요. 그래서 이빨과 이빨이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기호. 이 기호는 전동 효율이 높고 감속비가 크다. 이 기호에 대한 것이 또 관련 문제에 나와 있어요.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기호인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죠. 이빨과 이빨이 물려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 전동 효율이 높다. 또 감속비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용 범위가 넓다. 우리 일생생활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 벨트로 가지고서 한다면 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전동 효율이 좋지를 않죠. 그렇지만 이 기어인 경우에는 이빨과 이빨이 물리기 때문에 미끄러짐 그러한 현상은 없어요.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동력을 일정한 속도비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자, 소음과 진동 발생하죠. 이빨과 이빨이 물리니까요. 충격에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천동 효율이 낮고 감속기도 작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어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 한두 번 읽어보면 뭐 1, 2, 3 나왔을 때에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자, 4, 기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두 축이 만나는 기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어들이요 90도로 교차하는 기어를 말해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두 축이 만나는 기어 하게 되면 90도로 교차하는 기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관련 있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어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두 축이 만나는 기어는 베벨 기어 이렇게 그럼 맞출 수 있겠죠? 베벨 기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맞추는 방법은 두 축이 만나는 기어는 설명을 드린다면 90도로 교차하는 기어를 말하는데 베벨 기어 집안 식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두 축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기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놈이 90도로 교차하지도 않고 또 이빨이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스크류 기어가 있고 원 기어가 있습니다. 그림은 79페이지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어서 3, 두 축이 서로 평행한 기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빨이 서로 마주보며 물리는 기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여러 기어들이 있어요. 이걸 다 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문제에는 두 축이 만나는 기어, 다시 말해서 90도로 교차하는 기어, 베벨 기어 집안 식구다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 기어 쪽에 있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백러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백, 자, 러쉬. 이 백러쉬라고 하는 것은 기어의 회전을 원활하게 이와 이 이빨과 이빨이요. 이와 이 사이의 틈새 이걸 갖다가 이제 백러쉬라고 그래요. 관련 문제 보게 되면 기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이 사이의 틈새를 뭐라고 합니까? 백러쉬 이것이 이제 답이죠. 자, 그런데 이 백러쉬가 너무 크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백노즈가 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요. 기어의 크기 표시 방법 이렇게 나와요. 이 이빨 크기 기어의 크기 표시 방법에는 모듈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 피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름 피치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피치원의 지름을 이수로 나눈 거예요. 이수하면 이빨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수, 이빨들이 이제 되어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이빨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 이것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피치원입니다. 피치원 지름하게 되면은요. 피치원 지름하게 되면 자, 이것이 되겠죠. 얘네들. 이것이 피치원 지름. 그러면 모듈을 하게 되면 피치원 지름을 이빨수, 이러한 이빨수로 나눈 것. 원주 피치하게 되면 피치원 둘레를 이빨수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지름 피치하게 되면 이 지름 피치 이거는 인치 방식의 기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지름 피치 이렇게 말하는데 지름 피치하게 되면 이수를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지름 피치하게 되면 이수를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25.4 모듈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름 피치는 이수를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눈 건 니꼬로 그 다음에 25.4를 모듈로 나눈 것이다. 1인치는 25.4mm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름 피치는 인치 방식의 기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름 피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수를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누거나 또는 25.4를 모듈로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도 문제 쪽에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 관련도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하면 모듈이 2.54일 때 지름 피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모듈로 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름 피치 자, 이것은 모듈분의 25.4라고 했으니까 모듈이 2.54 25.4 그러면 이것은 10이 나옵니다. 뭐 공식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요소 측정 쪽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정밀 측정기 보시면 1번에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어요. 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 길이 측정하는 그러한 측정 기구인데 아주 정밀한 길이 측정할 때 써요. 버니어 캘리퍼스 정밀한 길이 측정 기구다. 다음 2번 하이트 게이지 하게 되면 얘는 높이 측정 기구예요. 정밀한 높이 측정 할 때 쓰는 그러한 측정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길이, 뭐 두께 이런 거 이제 측정을 하는데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더 정밀한 측정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러한 측정 기구예요. 다음에 4번에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이얼 게이지는 구부러짐이나 편심,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난 좀 구부러짐이나 편심 등을 아주 상세히 잴 수 있는 그러한 측정 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사인바라는 것이 있어요. 관련 문제에 나와 있는 사인바. 이 사인바는 각도, 몇 도 하는, 뭐 20도, 30도 하는 각도 측정기입니다. 각도 측정기 사인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이 베어링 쪽, 그 베어링에 관한 구비 조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어링. 이 베어링 구비 조건을 보게 되면은요, 베어링 구비 조건, 마모가 작고, 내구성이 클 것. 자, 이 베어링 하게 되면은요, 하중이 마찰 저항을 적게 받도록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관련 문제. 하중이 마찰 저항을 적게 받도록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어링. 관련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베어링의 구비 조건 쪽에도 관련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베어링의 구비 조건. 마모가 작고 내구성이 크다. 내구성. 오래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충격. 하중에 강할 것. 이 베어링 구비 조건에서 마모가 작고 내구성이 작아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뭐 상식적인 거니까요. 뭐 충분히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그 다음에 강도와 강성이 클 것. 그 다음에 가공 수리가 쉬울 것. 다음에 열 전도율이 좋을 것. 열 나면 이제 빨리빨리 이제 이게 식혀지는. 자, 이러한 정도 이렇게 만약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뭐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뭐 상식적인 것이니까요. 이어서 이번에는 저널. 용어가 좀 특이합니다. 과있는 문제 회전축에서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 회전축에서 베어링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릇이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축에서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답 저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